최근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드라마와 관련해서 어떤 갑질 의혹, 제작 과정에서 출연자들에 대한 갑질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일부 출연자들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겠다라는 주장이 제기되는가 하면 노인 출연자들을 그 추운 곳에 그대로 방치했다라는 주장까지 바로 이 드라마 관련된 얘기입니다. 나는 무조건 서울놈한테 시집갈 거야. 섬놈한테는 절대 네버. 신혼부부. 반지 껴서 반지 끼면 땡이야. 오빠랑 살면 도안이면 개잖아. 꼭 내가 나는 것 같아. 내가. 사랑이 유죄야. 너도 엎어. 네가 엎기만 하면 뒤는 내가 다 처리할 예, 뭐 주연 드라마, 주연급 그 배우들 이런 드라마에서는 뭐 배우들에 대한 예우나 이런 것들이 확실하죠. 그런데 그 옆에서 함께 출연하는 출연자들, 말 없는 출연자들은 어떨까요? 바로 그 문제입니다.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 갑질 의혹 어떤 얘기입니까? 네, 최근 SNS 등 이 온라인상에서요.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의 촬영 현장에서 갑질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온 겁니다. 해당 글에는 이제 폭삭 소가수다가 단역 배우들 사이에서요. 기피하는 스케줄로 악명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출연자들에게 강제로 이발까지 시켰다는 주장이 지금 보이거든요. 폭삭 소가수다는 이 극중 배경이 1950년대부터 2000년대로 꽤 넓은 편입니다. 예. 그래서 주연과 조연은 물론이고요. 이 단역 출연자들의 머리 모양도 시대 흐름에 따라서 달라져야 했는데 그래서 출연자들이 아마 가발 쓰는 일이 많지 않았을까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해당 글쓴이는요. 가발을 씌우기 힘들다는 이유로 머리를 밀고 자르는 일까지 있었다면서 노예가 따로 없었다는 표현도 사용했습니다. 자, 뭐 이 작성자 주장이긴 합니다만 노예가 따로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주장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 드라마에 출연했던 단역 배우들 가운데에는 또 노인 출연자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제작진들이 노인들을 방치했다.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됐어요. 아니, 어디에 방치를 했어요? 예, 해당 글 작성자가 이제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추운 겨울임에도 어르신 출연자들을 야외에서 방치할 만큼 이 드라마 제작진이 단역 배우들에게 무성의했다라고 주장을 했고 예. 또 이 주장에 따르면 단역 배우들한테는 난로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겨울철에 얇은 의상을 지급하면서 그 안에 껴입을 내복도 허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또 그러면서 눈이 펑펑 내리는 날에도 제작진의 이러한 행동이 이어져서 그래서 결국 보다 못한 어느 배우가 나서서 단역 배우들을 난로 앞으로 데리고 갔다라고 주장을 했고 또 단역 배우들이 아닌 스태프들도 대기실이 없어서 영하의 날씨에 밖에서 몇 시간씩 벌벌 떨었다 이런 식의 주장을 내놨습니다. 게다가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이런 주장도 있다고요? 단역 배우로 참여했다는 네티즌은 식사도 충분히 제공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30분 이내에 다 먹으라고 했다. 출연자들을 쫄쫄 굶기기도 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스텝으로 참여했다는 네티즌도 저녁에 버거랑 캔콜라 하나 줬다면서 식사 제공이 부실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는데 이와 관련해 제작진이 주연 배우가 아닌 출연자들에게는 돈을 쓰기 싫어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결국 제작비를 아끼는 과정에서 강제 이발, 어르신 방치, 부실한 식사 제공 등 갑질이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주장인데 다만 이런 글 작성자들이 실제로 작품에 참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옹 기자님, 물론 이 드라마만 그랬다라는 건 아닐 겁니다. 이 우리나라 드라마 제작 환경에서 이 단역 배우의 어떤 실상이 어떻습니까? 사실 단역 배우들이 말하자면 일당이라고 하죠. 그 이제 급료가 적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주연 배우들은 미리미리 이제 출연료가 지급이 되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뭐 일부가 또 뒤에 되더라도요. 그런데 이런 단역들은 나중에 만약에 드라마가 잘 되지 않았어요. 예. 그랬을 때는 그 돈을 받지조차 못하고 고생을 했는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재원급은 내가 어느 날 촬영이 있고 어느 날 없고 몇 시부터까지 스케줄이 딱딱 있고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사실 많은 단역분들이 온종일 새벽부터 밤까지 좀
기다려야 돼요. 계속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금을 물론 주연배우나 조연배우처럼 줄 수 없지만 너무 오랫동안 인상되지 않았다. 이런 문제 제기들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지금 많은 제작자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적어도 밥은 뭐 충분하게 충실하게 먹이고 또 휴식할 수 있고 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고 노력하는 일부 제작사도 있는데 하필이면 이렇게 드라마가 잘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도 거기서 고생했는데 밥도 못 먹고 쫄쫄 굶고 머리까지 잘리면서 고생했는데 왜 우리들의 공은 지금 부각되지 않지? 사실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이런 제복을 혹은 토록을 폭로글이 나온다는 게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글쎄요. 혹시 뭐 제작비가 부족했던 걸까요? 하지만 이 드라마 복싹 소가수다에는 무려 600억 원이 투입됐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작품이 600억 대작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어느 부분에서 가장 그런 금전적인 게 많이 들었는지. 제작비는 제가 정확하게는 솔직히 잘 모르는데 많이 들어간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제작비를 많이 쓴 드라마를 만드는 감독으로서 그 제작비에 상응하는 재미가 있느냐, 제작비가 아깝지 않을 정도의 재미가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재밌게 만들려고 했고요. 화면에 들인 공, 그다음에 어떤 그 촬영과 관련해서 그 공 들여서 찍는 데 들어가는 돈들, 뭐 그런 것들일 것 같아요. 자, 600억이 들어간 제작비 600억이 들어간 제작비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 거예요? 2023년 기준 한국 드라마 편당 제작비가 이제 1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600억 원이다. 이 드라마가 16부작이니까 제가 나눠보니까 회당, 편당 37.5억 원, 37억 5천만 원을 쓴 거예요. 그러면 이제 평균하고 비교해서 뭐 거의 3.5배가 넘는 4배가 가까운 것이고 뭐 꼭 이렇게까지 평균하고 비교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드라마 정년이도 굉장히 해외까지 우리의 어떤 아이돌 K-팝의 시초이자 우리 국극의 어떤 우리 문화유산의 위대한 그런 것들을 이제 정년이를 알린 드라마, 이 정년이랑 비교해도 요거가 336억 원이었어요. 근데 물론 요건 횟수가 적어서 12부작이었는데 그래도 28억. 근데 그러면 이거는 정년이도 굉장히 무대가 화면이 화려했는데 그거보다도 회당 9.5억 원, 10억 원 정도가 더 들어간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많이 든 건 사실이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제작진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마을 전체를 오픈 세트로 만들어야 했다. 그리고 시대가 한 시대가 아니라 19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를 아우르다 보니까 여러 시대를 만드느라고 미술에 돈을 많이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끝났다면 만약에 다 그냥 드라마도 잘 됐고 그냥 묻혀가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불거진 내용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이제 여기서 보면 버스를 빌릴 거 아니에요. 버스 뭐 예를 들어서 단역을 실어 오기도 하고 다시 싣고 가기도 하고 아니면 극 중에서 버스 촬영 장면이 들어가기도 하는 겁니다. 이 버스 탁송을 맡았던 업체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걸 버스를 빌려놓고요. 만약에 몇 시간, 10시간 빌립니다 해놓고 이제 빌릴 때 처음부터 돈을 좀 깎으려고 한대요. 그러다가 10시간 빌리기로 했는데 더 썼어요. 만약에 그럼 돈 더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초과한 비용이 돼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고 게다가 차가 그냥 날아가지 않죠. 사람이 운전해서 가야 돼요. 그렇지. 또 근데 그 운반비. 운전 기사분의 인건비에 대해서도 자꾸 깎으려고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문제 제기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준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 제작사 넷플릭스 배급도 맡았죠. 이 채널에서는 넷플릭스가 얘기를 합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 지금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이 공언이 되지 않도록, 빈말이 되지 않도록 정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